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깔려있던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하방으로 봤을 때 너무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어디까지 가나, 뭐 이런 계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물론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녹화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밑에를 너무 많이 열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너무나 많이 열어두고 나서 야 여기까지 가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금은 계속해서 그 이슈의 뭐 때문에 라는 그 키워드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는 쭉 우리가 반영이 되어 오던 건데 그 규모와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물가 상승도 얼마만큼 또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그 떨어지는 속도와 맞춰 가지고 또 금리 인상을 같이 또 병행하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금리 인상을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이상으로 너무 오버해서 또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경기가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밟는다, 뭐 QT,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게 겁을 그렇게 많이 주고는 있는데, 막말로 인플레이션 처음에 막 발발했을 때는 연준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물론 전쟁 리스크가 새로 변수가 생겼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조만간 이제 보세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인플레이율이 점점점 완화되고 뭔가 경기 흐름이 안정을 좀 취해가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면 빅스텝이라고 했던 거 살짝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또 가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은 처음에 지표 발표하기 전에 우려가 너무 커서 미리 막 빠지고 두드려 패고 막 이랬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완만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CPI 발표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못 미친다, 오히려 우리는 컨센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컨센 이하네, 이 정도면 좀 무난하다, 쏘쏘하다 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조금 안정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예측이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를 열어만 두시고 밑에 뭐가 어디까지 빠질 거면 얼마까지,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함부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러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환율이 이만큼 가고 또 물가가 보통 이만큼일 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정도의 물가 레벨에 있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니까, 그랬을 때는 얼마만큼 양적 긴축을 통해서 하게 될 거면은 금리를 이만큼 올려야 되고, 이렇게 역순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어 가지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위에서 다 계산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골머리 아프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때는 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 주의는 하시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방으로 빠질 확률과 상방으로 올라갈 그런 것들을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숫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건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죠. 얘네들은 미래 실적에 대해서, 미래에다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조달했던 것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들이 대부분 또 금리 인상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차전지, 특히나 뭐 셀 기업 중에서는 저는 삼성 SDI 탑픽으로 뽑아드리고 있고, 양극재 탑은 뭐 일단은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의 더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지금 금리 인상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데미지를 받고 밸류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요, 같이 또 들어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기준으로 일봉 차트입니다. 2700선을 뭐 결국에 또 내어줬고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살벌하게 팔아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매도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빼기보다도 물론 지수에 영향을 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줄줄이 같이 좀 하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인으로 잡고 있던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금리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장이 너무나 크게 요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도 변동을 보이고, 그러면 또 채권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는 안 하시지만 메이저들은 채권도 다 하잖아요. 뭐 기관 투자자가 됐든지 펀드 투자자가 됐든지 어떤 트레이더들이 됐든지 채권 시장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주고 채권 가격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또 반대로 채권에서 금리로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 현물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경기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과 경제의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금리가 올랐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기술주 성장주 약세 보여. 테슬라 빠져, 애플 빠져. 막 쑥쑥 빠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국채 금리에 좀 변동이 보이는데, 국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를 들어 뭐 미국이 더 높아, 한국이 더 높아, 혹은 뭐 중국이 높아, 일본이 높아, 이거 가지고도 또 각 국가별로 투자를 해야 될 메리트가 또 달라지죠. 결국에 수익률이니까, 수익을 가지고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랬을 때는 또 한 나라의 어떤 회피 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급적인 공백을 크게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 선진국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선진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을 볼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에 대한 증시를 본다고 할 때 보통 뭘 봅니까?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 하죠.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존, 뭐 TSMC도 좀 건드리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미국 쪽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시총 상위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미국 기업에 있는 진짜 완전 극소형주 가지고서 이게 적자가 흑자를 전환할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노리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그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외국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보고서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서 또 그렇게 중소형주라든지 좀 성장성이 가파른 어떤 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없는 종목들, 우리도 인기를 많이 그렇게 주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진짜 외국인들도요, 우리나라의 한국에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당연히 있고, 이제는 이제 LG 엔솔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배당 시즌이 아니니까 사실은 시총상위 금융주들 투자할 만한 매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백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걸로 좀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나만 대략적으로 20% 전후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 한 놈만 두드려펴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외국 시장에서 물론 테슬라 떨어지고 뭐 애플 떨어지고 하면 나스닥 영향은 당연히 받죠. 애플 빠지면 나스닥도 같이 영향을 받긴 받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시총 상위만 놓고 보더라도 투자할 매력이 있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미국 대비하면 당연히 팔랑팔랑 거리기는 하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금요일날 보세요. 1위부터 15위까지 다 파란불이에요. 다 파란불. 전부 다 파란불이에요. 1위부터 여기 보세요. 그나마 0.4%, 25위까지 요 두 개 빼고 다 파란불입니다. 다 파란불. LG전자, SK 빼고 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쉬면 안 되잖아요. 투자를 어딘가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뭐 할지언정 결국 우리는 이제 정말로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된, 제가 엊그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사 중에서 대략적으로 250여 개 정도가
이쪽이 250개 정도가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170개 종목을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했대요. 그럼 나머지 80개 쪽으로 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좁았을 때 그 종목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돈 벌기 오히려 좀 더 쉬워지고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목표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회피 심리가 나와요.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어디가 좀 더 성장성이 가파르겠느냐, 그쪽으로 투자 방향성을 좀 잡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또 수익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그룹주들 뭐 좋은 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 안타깝잖아요. 너무 솔직히 안타까워요. 이거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카카오그룹주들 본인들이 지금 신뢰를 국민들한테 다 잃고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삼성 SDI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 80개 종목 중에 하나가 여기 삼성 SDI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되어 있어요. 눈높이를 또 높이고 목표 주가를 또 높이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외에 그 80개라는 종목은 뭘 기준으로 저 80개를 뽑았을까? 결국에 돈 잘 버는 놈, 결국에 이익 내는 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우려라는 게 너무 커요. 지나친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는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 우려 대비 잘난 놈, 우려 대비 괜찮은 놈을 시장에서 자꾸 좀 찾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은 2차전지입니다. 왜 2차전지냐면요, 2차전지 산업은요, 우리가 보통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12개월 선행, 앞으로 12개월 뒤에, 특히나 뭐 올해 2022년이면 올해 실적이 어떨 것이냐, 요걸 기준 잡아가지고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는 원래 항상 선반영하니까 선행하잖아요, 주식 가격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기준 잡았을 때 보통 12개월 뒤에 실적을 가지고 땡겨서 얘네는 올해 실적이 이럴 것이니까 이 정도 가치 평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려요, 주가를. 근데 2차전지는 조금 예외인 게 뭐냐면, 올해도 올해지만 2차전지 산업이 공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보통 2025년을 우리는 기준 잡고 있어요. 2025년이면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중에 우리나라의 셀기업 3사가 미국 시장 안에서, 미국 내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전체 배터리 중에, 전기차 배터리 중에 우리나라 3사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을 할 것 같다고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이면은요, 우리나라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현재는 탑이잖아요, 당연히. 반도체 시총과 2차전지 시총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갭이 엄청나요. 이게 지금 거의 동일선상에 놓여지는 때가 2027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미 자리를 잡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짜 시장을 더 장악하고 현재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 반도체를 따라갈 만한, 이 정도 선상까지 따라갈 만한 이 엄청난 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고성장 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핵심적인 뭔가를 있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언제쯤 실적 기준으로 하느냐? 24에서 25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화재 건도 있었고, 안타깝게 또 직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내부자 거래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그냥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또 화재가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가동에 대해서 이제 가동률이 조금 살짝 처졌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다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또 다시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1분기 실적도 YOY 대비 매출이 133%, 영업이익이 무려 14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고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핵심 포인트 EV가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린 지금 이걸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 쪽, 뭐 당연히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얘네들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고부가 프리미엄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는 견조하다. 자,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는 진짜 이번 하반기만큼 좀 정말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2년 전부터 풀릴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좀 풀려가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뭐 일부 작게나마 증설을 좀 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실제로 생산량이 좀 늘어날 것 같은 시점이 이번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나다 보면 이미 전기차 수요는 뭐 엄청나요. 전기차 수요는 이미 엄청난데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고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필요한 부품들, 핵심 부품들은 빨리 공급이 좀 안정화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그동안 단기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차량 전체 자동차, 전기차 생산하는 수요가 더 빨라지고 많아지겠죠. 그랬을 땐 당연히 밑에 소재 부품 쪽으로도 당연히 더, 특히나 소재 쪽으로는 당연히 더 어때요? 판매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가파른 성장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중요한 건 뭐냐? 캐파. 이차전지 소재 종목들 지금 어때요 우리? 계속해서 캐파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생산을 해낼 것이냐? 그게 보통 캐파에 초점을 둔다면 공장은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캐파에 초점을 둔다면 보통 2025년, 24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2026년 정도 되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55만 톤까지. 지금 2021년이 7.7만 톤인데 26년 55만 톤까지. 엄청나죠. 엄청나. 물론 주가가 뭐 완전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계속해서 증설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또 잘 팔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매출이 더 가파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말씀드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젠5 배터리 쪽으로 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저는 엔솔보다 이노베이션보다 SDI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실제로 엔솔 대비해서도 어때요? 엔솔은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결정적인 차이지 않겠느냐. SK는 아시잖아요. 아직 지금 딱 배터리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젠5 배터리 쪽으로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21년 2분기부터 공급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젠6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삼성 SDI 쪽에서 그쪽으로도 또 어쨌든 간에 뭐 하이니켈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그래서 양극재라는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배터리 유형이 완전히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이 인풋과 아웃풋 양극재와 음극재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음극재 쪽으로도 실리콘 첨가제를 최근에 취급하고 있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성장성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해 뭐해죠. 사실 말해 뭐해죠. 지금 22, 23년 거까지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진짜 25년 그리고 또 이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 26년에 공격적으로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55만 톤의 규모 캐파 이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 기똥차다 일단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변동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2차전지 평균적인 성장성을 같이 부여를 하고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시점하고 빗대서 봤을 때 너무나 저렴한 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업사이드는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진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매수를 할 기회가 또 와요. 왜냐면 시장에서 2차전지가 한번 후룩 해먹고 나면은 메이저들 특히나 기관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쭉쭉쭉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기관들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해야 돼서 끌어올리고 팔고 다른 데 또 끌어올리고 팔고 이쪽 다시 돌아와서 또 끌어올리고 팔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늘 등락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사놓고 또 사는 건 또 좋기도 좋지만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조급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기회가 올 때마다 하락 구간일 때마다 또 하락 파동일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채워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혹시나 저도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거나,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공부에 끝이 없어요. 계속 달아나는데 뭐 사업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고, 공부라는 거는 진짜 끝이 없는 데가 바로 주식이에요. 교과서처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 영업적인 걸 떠나서 적어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시는 건 좀 걸르셨으면 좋겠어요. 쌍방울 같은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뭐 기술적으로 수익을 다 챙기고 나오고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뭐 기술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와 쌍방울 여기 이거 우와 100% 먹었네, 이거에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요. 100%라는 수익이 가치 투자 관점으로도 100%가 돼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신다면 먼 훗날 정말 주식으로 내가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 관점으로는 시간을 내 편으로 했을 때 충분히 진짜 100%대 이상 수익을, 아니 분기마다가 됐든 뭐가 됐든 골라낼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봤던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우린 진짜 끝까지 풀로 다 챙겨 먹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또 이거 인증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도 이런 종목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요. 인증 하나. 그거 모의 투자로 지들이 매매해가지고 그냥 자 이거 봤죠 하고서 수익 났다고 그냥 쌍방울 여기서 뭐 100% 봤죠, 수익 봤죠 하면서 그냥 모의 계좌로 수익 인증 하나 정도 딱 이렇게 보여줘요. 한두 개. 냄새 나죠? 그런 거 또 여러분들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세요. 이거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회원님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이거 뭐 언제 이거를 작업을 치고 앉았고 언제 그런 걸 해요? 시원하게 잘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쭉 해서 5천만 원의 수익을 입절을 한 걸 가지고 지금 4,7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해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너무 흐트리는 그 불특정 다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런 거 보시면서도 뭐 저런 주식을 가지고서 지가 돈 벌었다고 떠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좀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수익도 이게 수익의 질이라는 게 틀려요. 제 종목이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때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보는 100%대 수익을 보는 게 맞겠느냐, 좋은 기업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는 수익의 질이 틀려요. 여러분들 아니 질이 뭔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매번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수익이 또 나타날 것처럼 뭐 100%짜리 내가 하나 지금 노리고 있다,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정책주냐 뭐 테마 이상한 거 얘기하면서 자꾸 이런 거 뭐 5연상 먹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잠깐 내가 진짜 들어가서 잠깐 돈 벌고 나올 거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있으면은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가서 같이 좀 나도 벌고 나오게. 근데 될 것 같아요? 응? 솔직히 1년에 이런 거 몇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매를 얼마나 하시는데.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수익을 보고 있고 다음 차기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고 트레이딩으로 지금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들어오신 지 한 달 만에 1,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도 손절해요. 금요일날 5%짜리 하나 손절했어요. 막말로 5% 복구 못하냐고. 복구하죠. 5%를 복구 못하겠습니까? 그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매집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제 방에 오셔라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죠. 저한테 오시면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우리는 그 본질에만 집중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에 너무 막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한테 현혹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오히려 그런 건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단타수장 VIP방 안 오셔도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한 번씩 뭐 진짜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만 인도하는 그 불특정 누군가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석으로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주식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이거는 분석으로 안 됩니다. 분석으로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차트 분석 돼요? 이거 뭐를 분석할 건데? 얘가 이만큼 올라간 게 이게 뭐를 분석을 할 건데? 안 돼요. 맞잖아요. 이걸 근거 있게 논리 있게 분석해서 저기 설명 가능하신 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납득이 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를 어떤 근거로 이게 이 가격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비정상적인 수급들이 너무 과열돼서 모여가지고 이런 시세를 만든 것이지, 과연 기업의 밸류가 어떻고 가치가 어떻든 뭐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든 이걸로 이게 될까? 그죠? 건전하게 투자합시다. 그렇게 해도 돈 다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계좌가 안전하게 커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에 음봉 한번 뛰고 이것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모으고 잘 모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편안해? 앞으로 업사이드 한참 열렸어요. 삼성 SDI가 뭐 물론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3배도 가능하다고 봐요. 100만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7년이면 반도체를 제끼고 올라간다니까요. 2차전지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증설 하잖아요. 캐파 늘리잖아 지금. 시장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지는 만큼 누가 돈을 벌어들일 건데, 미국 시장에서 2025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셀기업 3사가 배터리 50% 이상 차지한다니까요. 생산을. 그 50% 중에 누구요? 삼성 SDI, LG노, 그 다음에 LG엔솔, SK이노베이션, SK온이잖아요. 그 중에 하다못해 3분의 1만 SDI가 가져오더라도 돈이 얼마냐고, 돈이. 지금 시총이 42조인데 이게 비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지금도. 그죠? 내일 당장 번쩍번쩍 100만원, 200만원 갈진 못하겠지 당연히. 아니 뭐 여러분들, 얘네들이 앞으로 그렇게 돈을 벌 거라면 내일 당장 그 돈 벌어온답니까? 가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내일 당장 그 돈 벌어온대요? 얘네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이 친구들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올해 1.5조를 보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뭐 2조 3조 간대. 그 2조 3조 내일 당장 갖고 오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안 가네 어쩌니, 이 내용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SDI 같은 이런 종목들에는 진짜 펀더멘털 관점으로 정석으로 투자를 하시면 너무 편하게 내 자산이 불어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파란불 띄고 빠지잖아. 임마 이놈의 새끼야 빠지잖아. 이제 막 네가 좋다며 이거 주가 빠지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끝났어요. 2020년 불장이 끝났습니다. 이런 시장이 끝이 났어요. 더 집중하고 더 정석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일 때 대박이 나오고 부자가 나와요. 오르는 장에서는 부자가 안 나와요. 너도 나도 벌거든. 횡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 정도 중에서 170개가 빠지고 80개 가까이 좁아들죠? 이 80개가 예를 들어서 더 쫄아들어서 20개밖에 안 된다. 여기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몰리거든. 수급이 몰리거든. 다 매수를 하거든. 주가가 더 가거든. 미리 사놓으면은 어때? 복리 효과까지 없거든. 대박 나는 거거든. 그래서 횡보장하고 하락장에서 대박이 나오고 부자가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기회를, 물론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 답답해요. 저도 답답은 한데 하나 확실한 건 이 다음이 너무 기대된다. 진짜 하나 확실한 건, 저도 힘들었으면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들한테 찡찡댔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눈앞에 번쩍이는 이상한 엉뚱한 그런 거, 이런 잘못된,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해요. 수익이 잘못된 건 아니죠. 수익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항상 내가 될 것 같은 그 헛된 착각, 그런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그 불특정 다수들이 저희 같은 이 업황을, 유사투자자문 이 리딩 서비스라는 업황의 분위기를 흐리고 자꾸 저희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닥에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면 깨끗하게 해서 정말 나중에는 단타수장 그러면은 누가 길에서 알아보면은 와 단타수장님 진짜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진짜 웃긴 생각인데 나중에 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 지금 총각입니다. 뭐 애인도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뭐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상대 집안 가서 또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일, 자네 무슨 일 합니까? 했을 때 아, 저 뭐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부모님께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표정 딱 찡그리지 않을까요? 그 사기꾼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죠? 저 실제로 그런 거 느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명함이라도 좀 내밀면은 아, 유사투자자문업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맨날 이렇게 지금 불특정 누군가를 디스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와서 사기치고 남 등골 빼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자꾸 돈 떼이고 내 돈 잃고 가입비 떼이고 내 정보 팔리고 하지 마시고 건전하게 법적인 것을 다 지켜가면서 깔끔하게 하는 회사들하고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돈 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입비가 목적인 거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물론 저한테 오시는 것도 가입비는 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윈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 이벤트 이미지를 안 가져왔어요. 여기 기존 30일에 추가적으로 30일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까지 이벤트 진행되니까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해서 44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30일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진짜 대박이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010-229-2353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일 또 여러분들께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빠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